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물 한 방울은 금보다도 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1년에 몇 번뿐이고 강도 호수도 없는 이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큰 도전이었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물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보다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서는 것이 더 익숙했고 어른들은 매일 먼 거리를 걸어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염분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물을 마셨고 의사도 부족한 마을에서 병이 들면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죠. 이곳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 사막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농작물조차 자라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흐메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물을 찾아야 했어요. 새벽이면 어머니는 저를 깨워 물을 가지러 가라고 하셨는데 저와 친구들은 큰 물통을 들고 몇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더운 태양 아래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걸었고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지쳐버리곤 했었죠.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찾으러 가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았어요. 책을 읽으면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이 보였거든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걱정하지 않았고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른 나라에서는 물이 넘쳐난다던데 왜 우리는 매일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하지? 어린 마음에도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물을 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에는 낯설지 않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한국은 전쟁을 겪고도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그때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기술로 사막에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그게 가능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커다란 장비들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그들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기술이래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렀고 그리고 거대한 기계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을 손에 담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몇몇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셔봤는데 맑고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먼 길을 걸어 물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됐어요. 어른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고 농작물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처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부터 제 꿈은 환경공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흐메드,
너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으로 와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저희 마을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듯한 곳이었어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비조차 드물게 내리는 땅.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곳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만든 해수 담수화 시설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걸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른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환경공학자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것. 나도 한국처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사막에서도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은 없을까? 물리학, 화학, 수학 모든 과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저에게 기초적인 환경공학 지식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흐메드, 너는 정말 재능이 많구나. 한국에서 공부해 볼 생각은 없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우디의 물 문제를 돕고 있는데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있단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세상을 꿈꿨던 그때처럼요. 정말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추천해준 한국의 환경공학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합격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죠. 영어 시험, 면접, 그리고 서류 심사.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고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죠. 내가 과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흐메드. 당신은 한국의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사막 마을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물 기술을 가진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니.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어요. 아흐메드, 네가 꼭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농가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공기조차 상쾌했습니다. 도로에는 최신 전기버스와 지하철이 사람들을 빠르게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수돗물이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후 저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순간 깨끗한 물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당연한 거였어?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했던 저는 이 순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배웠어요. 최첨단 실험실에서 수질 정화 기술을 연구했고 교수님들은 저에게 사막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한 것은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든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수님께 물었죠. 교수님, 왜 한국은 이렇게 물 기술에 진심인가요?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였거든.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돕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주는 나라구나.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국 대학에서 환경공학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의 물 부족 지역을 돕기 위해 한국의 연구팀에도 합류했죠. 한국에서 배운 해수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시작이었죠. 제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담수화 프로젝트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사우디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사우디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새로운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닷물을 정화해서 마신다고? 정말 괜찮을까? 혹시 한국의 기술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겠지? 특히 마을 원로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물을 파서 살아왔어. 바닷물을 마신다는 게 정말 안전한 일일까? 예전에도 정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들여왔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몇 차례 해외에서 도입된 정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기술인데 왜 믿지 못하는 거지? 그때 한국에서 교수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다. 기술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마을 광장에 주민들을 모은 후 저는 깨끗한 물과 오염된 바닷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닷물을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염분이 많아서 마시면 병이 나겠지. 저는 웃으며 한국에서 배운 담수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간이 필터를 이용해 더러운 바닷물이 어떻게 깨끗한 식수로 변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물이 점점 맑아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로 한국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을 한국에서는 매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마셔보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화된 물을 한 잔 마셨고 한국 엔지니어들도 마시며 안정성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한 모금씩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사람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순수한 물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마셔보고는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깨끗한 물을 언제든 마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한국의 기술이라고? 그제야 사람들은 한국 기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담수화 시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깨끗한 물을 가질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이 기술을 전달해야 한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마을에서의 성공 이후 사우디 정부와 한국 기술진들은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의 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담수화 시설 건설하고 최신 태양광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담수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역할도 더 커졌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담수화 시설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한때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사막 마을의 소년이 이제는 사우디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사막 한가운데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을 찾아 떠나는 환경 난민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기술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마을은 물이 부족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어야 했고, 더러운 물을 마셨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농업이 가능해지면서 마을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망의 변화,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일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러야 했고, 학교보다 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해수 담수화 기술을 우리 마을에 도입했어요. 그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따라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세계 최고의 물 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그 기술을 다시 우리 마을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어요. 한때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사막의 소년이 이제는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사우디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물 부족 지역에서도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을 이제 전 세계로 퍼뜨릴 때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더 많은 나라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사우디를 넘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기술을 확산하기.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담수화 시스템 구축. 현지 기술자를 양성하여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이제 이 일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과 마을 사람들, 사우디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연구자들, 한국에서 저를 가르쳐주고 꿈을 펼칠 기회를 준 교수님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 한국의 기술과 인간애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희망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줄기 물길, 그리고 그 물이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또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어떤 희망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술이나 배려로 삶이 바뀐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일지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기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